경제읽기 시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원유 시장의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국제 유가가 약 14년 만에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성장이 주저앉는 가운데 물가가 급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지금 국제유가 130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게 원인으로는 일단은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 금지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또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이란의 핵협상 복원도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들이 또 꼽히는 가운데서 배럴당 이제 2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제 유가가 한때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서는 대폭등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브렌트유 또 WTI유 다시 120달러 선으로 조금 후진은 했습니다만 예. 어쨌든 장중 한때나마 이렇게 크게 올랐다는 것은 굉장히 비상한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국제 유가가 올라가게 된 가장 폭발적인 결정적인 계기는 블링컨 미국 이 국무부 장관이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블링컨 장관은 CNN과의 회견에서 지금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 중단할 것을 서방 측과 지금 논의하고 있다. 예. 이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선물 시장에서 국제 유가가 아주 급격하게 올랐는데요. 그동안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유럽의 경우에 지금 원유가 러시아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아무리 러시아가 미워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은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대부분 원유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뚫고 미국 국무부가 유럽과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을 상의하고 있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아주 국제 유가를 폭등을 시켰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관점 포인트는요. 지금 미국의 복심은 러시아의 국제 유가를 원유 수입을 막아버려서 달러가 러시아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러시아 경제를 완전히 마비시켜서 스스로 참전을 포기하고 철수하도록 하자 이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럴 경우에 국제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미국도 잘 압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세 가지 카드를 쓰고 있어요. 하나는 이란하고 핵협상을 복원해가지고 이란의 원유 생산을 늘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우디하고 관계 개선을 해서 사우디의 생산 늘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미국의 히든 카드는 미국 남쪽에 있는 베네수엘라 지금 국교 단절이 되어 있는데요. 예. 거기에 지금 최근 미국 대표단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나오는 그 기름을 다른 나라로 대체하겠다. 이제 이런 미국의 구상인데 그게 예. 과연 제대로 될까? 거기에 대한 금융시장에 특히 원유 시장에 예. 의혹, 좀 의문이 있는 것이죠. 네, 결국엔 다른 산유국들의 증산이 따라줘야 미국이 원하는 대로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원유 수입이 좀 의존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의 비상등이 켜진 상황인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물건의 생산비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제조업 위주로 경제 구조가 짜여져 있는 데다가 그 제조업 중에서도 원유 소비 유발도가 가장 높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국제 유가에 우리 경제는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국제 유가 상승뿐만 아니라 원유 공급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온다면 경제가 부분적으로나마 스톱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러나 현재 지금까지 놓고 보면 그런 어떤 국제 유가 폭등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그 현실보다는 예. 우려가 많이 증폭돼 있다. 미국도 또 유럽도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 중단하지만은 예. 거기에 대한 대책 또 나름대로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예. 심각하게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과 또 그를 대체할
다른 지역에서의 대체 생산, 이 속도가 누가 더 빠른가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국제 유가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코스피도 2%대가 떨어졌는데 이 또한 어떤 현실보다 더 큰 우려가 반영된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예상하지 못했던 미국과 유럽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 협상, 예. 이 소식은 설마 미국이 또 유럽이 자칫 잘못하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을 중단하면 예. 러시아의 피해도 주지만 동시에 유럽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쓰지 않을 것으로 본 세력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은 경제의 핵무기다. 이런 지적까지 있었습니다. 핵이 터뜨려지면 상대도 나도 다 같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정권 시장이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시각은 좀 놀란 가슴이 좀 진정되고 다시 조금씩 돌아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앞으로도 이런 큰 사건이 터질 때는 새로운 변수가 하나 터졌을 때 주가가 급락한다든지 또는 좋은 호재가 하나 생기면 급등한다든지 그 변동폭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호흡을 길게 하고 거시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지금 미국이 스위프트의 이제 원유 수입 금지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국제 유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오르면은 1970년대에 이제 오일 쇼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석유 파동이 있는데 그만큼 맞먹는 에너지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러면서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는 또 계속 오르고 그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제 현실화되는데 만약에 현실화될 경우에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가장 최악의 상황이 바로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건데요. 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스태그라는 것은 경기 침체, 성장률이 마이너스 2%, 3%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단어의 오른쪽에 플레이션 쪽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장률 둔화와 물가 상승이 함께 오는 건데 물가는 오르는데 이 성장률은 떨어지는 이것은 정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예. 보통 일반 경제적 그 정상 상태라고는 보기가 어렵고 역사적으로도 몇 차례 없었습니다. 예. 지적해 주신 대로 70년대 초반에 오펙이 국제 유가 담합을 해서 국제 유가를 올릴 때 한 2, 3년간 스태그플레이션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면 이 물가를 잡자고 해서 금리를 내리면 성장률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아무런 정책 수단이 없다. 예. 그런 점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겁을 내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의 상황은 70년대에 그 오페크 국제 유가 담합에 의한 상황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예.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예.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네. 1970년도 당시에는 그때 국제 유가가 1불 하던 게 예. 한 6개월 내에 30불로 올랐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30배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퍼센트로 3000%가 올랐습니다. 예. 지금 유가는 14년 전 상황으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 비해서 뭐 크게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또 지난해 국제 유가 세계 평균이 한 80달러 정도를 생각하면 예. 지금의 130불 정도도 2배까지는 안 오르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적어도 아직까지는 국제 유가 때문에 세계 경제가 파탄이 되는 뭐 그런 것은 좀 걱정이 좀 그 공포가 좀 증폭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방금 표에서는 뭐 전국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인 것을 확인을 하셨는데 지금 아무래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어쨌든 큰 변수잖아요. 그래서 물가 충격이 이번 달부터 좀 시작될 거란 전망이 있는데 2월에 오른 국제 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시차를 두고서 생활 물가에는 이제 3월부터 미치게 될 수 있다라는 관측인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기존 우리나라가 3%대를 유지해 왔잖아요. 4%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지표, 성장률, 물가 이런 총량 지표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OECD 38개국이 있는데요. OECD가 이제 선진국 그룹이니까 좀 세계에서 이렇다 할 똘똘한 나라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전
평균이 지금 물가가 7% 이상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절반 정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물가 관리를 어느 정도 잘했다고 볼 수가 예.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픽에 보시다시피 터키 같은 나라, 저기는 통화 관리 완전히 실패한 나라죠. 거의 50%. 그런 나라든지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이런 쪽은 물가가 상당히 크게 뛰었습니다. 미국도 우리보다도 2배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였는데요. 네. 이렇게 우리나라 물가가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공급망 차질이 생길 때 예. 우리나라가 그 많은 기계나 컴퓨터를 공급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좀 도움이 됐고요. 또 우리나라의 뭐 여러 가지 물가 관리 시스템도 터키라든지 이런 북유럽, 구라파라 이런 나라보다는 상당히 잘 돼 있다. 예. 그런 면에서 전 세계 평균보다는 우리나라의 인플레는 좀 심각성이 덜하지만은 문제는 지금 국제 유가가 오르는 지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월 24일부터거든요. 예. 그게 물가에 나타나는 영향은 앞으로 한 보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물가의 방어 노력, 좀 경각심을 갖고 좀 단단히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라파라고 하면 이제 유럽을 지칭하는 단어죠. 그렇습니다. 예. 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금 뭐 국제 유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뭐 물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세계 식량 물가를 끌어올리는 변수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좀 밀 생산국이잖아요. 그래서 밀이나 옥수수 등 식량 가격이 급등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올랐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품목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밀이라든지 일부 기초 핵심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의 특성에서 야기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있어서 유럽에서 덩치가 두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평야지대로 곡창지대이기도 해요. 네. 근데 지금 전쟁으로 생산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지금 현재 앵커님 말씀하신 거는 주로 선물 가격인데 예. 이게 생산이 잘 안 될 것이라는 게 미리 반영이 돼서 예. 선물 퓨처 마켓에서 지금 가격이 크게 뛴 것이거든요. 예. 뭐 전월 대비 한 4% 예. 정도 오른 거니까 연율로는 뭐 크게 수십 퍼센트, 많게는 40%까지도 올랐다고 이래 볼 수 있는데 네네. 킹크랩이라든지 러시아에서 주로 수입하는 또 이런 품목, 나프타 같은 이런 품목도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끝으로 이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향해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산업은행도 탄소 배출을 줄인 기업에 주는 우대금리 혜택을 지금보다 2배 이상 올리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이 굉장히 탄소 중립에 관심을 나타낼 것 같은데 어떤 정책인가요? 네, 상당히 우리나라의 미래를 여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를 더 이상 배출하지 않기로 한 탄소 중립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탄소 배출량이 중국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나라예요. 네. 이것을 가만히 그대로 두게 되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 시장에서 도태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정부가 정책적인 자금으로 탄소 중립을 앞장서서 감소하는 탄소 배출량 앞장서 줄이는 업체에게 이렇게 우대금리를 준다. 이것은 각 기업들로 하여금 스스로 탄소 중립을 하게끔 하는 그런 의지, 그런 어떤 모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배정 자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탄소 배출을 계속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서 불가금도 때려야 되지만 또 선제적으로 탄소를 줄이는 기업에 대해서 정책적 메리트,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이 동시에 제공돼야 되는데 이번은 산업은행 정책은 그 당근 정책으로서 상당히 타이머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